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0월 18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방송한 데 대해서 어느 시청자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김종래 TV의 구독자가 적고 늘지 않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서 몇 가지 감사한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유튜브를 언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무슨 예를 들면은 무슨 자극적인 표현을 한다거나 무슨 특정 후보를 특정인을 너무 이렇게 띄운다든가 또는 특정인을 너무 비방한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건 보수 입장에서 그냥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다 그렇다고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한테 사적으로도 조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하기가 어렵고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비록 시청자가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매일 이렇게 들어오셔서 거의 매일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런 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느 날 무슨 방송을 한다면은 몇 달 지나서도 그것이 과연 틀렸나 맞았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이길 거다 말 거다, 이겨야 한다가 아니라 이길 거라고 전망을 해서 틀렸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본인부터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부산시장 선거라든지 또는 서울시장 후보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어느 후보가 유력하다, 누가 어떻게 잘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게 두려워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도 이준석 대표와 무슨 주호영, 나경원 후보 이런 사람들 후보가 나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이 유망하고 뭐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예측이 빗나가고 그러면 그럼 그거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급적 그런 거는 저는 자신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리고 독자, 시청자분들에게 혼선을 주기 위해서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렵습니다. 그걸 굳이 이용하려면 언론, 여론조사 같은 걸 이용하거나 이렇게 되겠고, 몇 달이 지나면은 또 이제 무슨 소문 갖고 보도를 한다, 방송을 한다. 나중에 지나면 그게 아니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은 예를 들면 신문에 나왔는데 왜 당신은 유튜브에는 안 나오느냐 이렇게 항의하지만, 아니 그게 사실이 나중에 아닌 게 드러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물론 놓치고 좀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방송을 못한 게 있는지는 혹시 모르겠으나, 그러나 나중에 가서 틀린 건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보신 거 제 유튜브도 보시고 다른 유튜브도 한번 보십시오. 틀린 것을 그게 어떻게 시정을 하고 있는가? 자기가 기록에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후보, 또 하나는요, 어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후보는 어떤 후보라든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틈만 나면 비판을 한다. 아니 그럼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도 지지 세력이 있고 한 것인데 공과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그거는 좀 마땅치 않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소위 중간이라고 할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톡톡 쏘는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비판도 받고 하지만, 그래도 언론을 지향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보십시오. 어느 신문도 보수 진보는 있지만 특정 후보를 이 사람을 옳다,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청자분이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안 하고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건도 안 됩니다만은, 여건이 된다 하더라도 안 하고 못 하는 선을 제 나름대로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키는 선이 지고지순이라든가 또는 남들은 다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시청자분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제 오늘 본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참 굉장히 시끄러운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기에 참석 안 할 수도 있도록 어떻게 하면 경기지사를 그만두면 그랬는데 당에서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아니다 나는 당당한 건지 뭔지 하여튼 국정감사를 받겠다고 해서 지금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일종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청문회처럼 아마 열릴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잔뜩 벼르고서 어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주재로 다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온갖 대책을 다 점검하고 이제 총 공세를 펴기 위한 전열 정비를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재명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차제에 아주 이재명 후보를 아주 낙마시키겠다는 정도로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에 대선에서 여권 전열이 흐트러질 테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기를 확실히 잡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릴 거는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임하고 있는 그게 별명이 이렇게 붙었죠. 원희룡 국민의힘의 후보는 이 국정감사를 오늘 조금 이따 10시부터요. 내일 새벽 1시까지 올데이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이 원희룡 후보가 무슨 자료를 갖고 가리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게스트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하고 김경률 회계사, 권경애 변호사, 조국 흑서쓴 분들이요. 그 다음에 신기원 건국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유튜브 크로커다일, 그 다음에 김재식 원팀, 원희룡 캠프의 화천대 의혹 규명 타스크포스 팀장 등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아주 초호화 출연 패널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있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가린다는 거는 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비판을 하고 저런 점이 있다는 거지만 사실인지 거짓인지 하려면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될까요? 뭐 증거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볼 때 이재명 지사는 이건 거짓말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 같은 건 충분히 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흥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유튜브로 시청하면 아마 다른 데하고는 거의 차원을 달리하는 심층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식견이 짧아서 이제 그런 걸 비판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자, 이런 야권 진영에 맞서서 이재명 후보는 중앙정부하고 의회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서 공익환수를 했다.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저희 역량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전의 승부수를 날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이 국감 전에 경기도지사를 사퇴하는 걸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국감을 마치고서 순조롭게 이재명 지사의 계획으로는 순조롭게 마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도 하고 경기도지사 사퇴도 하고 그다음에 선대위를 구성해갖고 이제 대선으로다가 일로 매진할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윤호중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어제 긴급 점검 회의를 가져서 아주 거의 이제 태세를 쫙 짜고 이제 오늘 국감장에서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럼 어느 쪽이 이길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해명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후보의 후보로서의 위기, 나아가 대통령 선거에서의 위기는 가속화될 겁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요. 지금까지 나왔던 지금도 국민의힘은 언론에 나온 것만 보고서 겨우 주장만 되풀이한 겁니다. 난 국민의힘이 새로운 사실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못 듭니다. 오히려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달리 보도가 되니까 2주 만에 알았던 사실을 얘기했을 정도로 사실은 눌러놓고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새로운 정보가 없이 나온다면 그건 주장밖에 없는 거죠. 주장밖에. 아까 원희룡 후보도 그래서 제가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하고 비판하고 맹렬하게 따지고 하는 건 좋은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지금까지 나온 거 재탕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비판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건 심증의 문제 아니겠냐 이거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기서 새로운 정보 없이 언론에 나오는 그동안만, 지금도 언론만 따라서 주장만 해온 것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 낙마까지는 못 시켜고 궁색해질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전망하느냐? 저는 양쪽의 상황과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실력 등등, 전열 등등을 볼 때 뭐 멤버를 바꾸고 여러 가지 의원들을 뭐 공격수로 바꿔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고함치고 맞고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호통치고 그러고 정해하다가 그러고서 별 볼 일 없이 별 볼 일 없다 하면 그렇게 공격만 하고 공방만 하다가 진영 대결만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 미국에 도피했던 남욱 변호사가 오늘 새벽에 귀국해서 인천공항에서 체포돼서 대검으로 검찰로 압송이 됐습니다. 근데 남욱 변호사가 오면은 뭐 수사가 확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이것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의지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특히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지난 주말에야 성남시청을 압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미적거리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김만배 영장도 결국은 발부가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수사가 미진하고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또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검찰에서 입을 연다고 하면 다 해결이 되느냐? 그럼 남욱 변호사가 모든 진실을 갖고 있고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사람도 무슨 회계사라든지 김만배라든지 여러 관계자 중에 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야 돼요. 당신은 돈을 그렇게 화천대유에다가 몇백억을 내부해서 조달해 왔는데 자금을 조달해 간 것과 인허가권이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핵심인데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서 당신은 천화동인의 그 7개 중에서 1개밖에 못 가졌느냐? 3개는 김만배 부인 김만배 누나 걸로 갖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역할을 한 사람이 했느냐? 등등 해서 왜 미국으로 도망을 갔느냐? 부인은 뭐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말도 피의자의 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도 말을 하면 기존의 말하고 다르다 그래 대질신문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도 신빙성도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역시 의문의 대상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전부 의문인 거를 수사된 곡에 밝혀낼 수 있느냐? 저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능력은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만배, 유동규라는 성남도시공사의 그 기획본부장 했다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남욱, 이런 사람들 사법 처리를 하는, 그래서 꼬리 자르기로 끝일 거라는 전망이 지금 파다합니다. 자, 그런데 대장동 의혹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누가 핵심이다, 누가 실세다 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이 입만 보고 그 말만 하면 그놈으로 기사를 써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번 사라지고 나무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가 자꾸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크게 봐서요. 자, 이재명, 인허가권 쪽에 있는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뭐 야권 입장에서부터는 어떤 수법으로 거기에 관여를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돼서 흑막, 예를 들면 비리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제일 큰 가닥지, 가장 중요한 가닥지입니다. 두 번째, 민간 쪽으로 볼 때에는 김만배의 뒷선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누구냐. 근데 세 번째는 거의 그 초호화 로펌처럼 꾸려져 있는 이 화천대유의 그 변호사들, 기라성 같은 주로 야권 쪽, 국민의힘 쪽과 관련이 관계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그 게이트라기보다는 하여튼 야권 쪽으로 있었던 변호사들이 어떻게 초호화 멤버가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거기 그렇게 들어가 있으며 무슨 뭐 50억을 받았느냐, 아파트를 분양받았느냐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전체로서, 자, 이재명 쪽하고 김만배 쪽하고 그 뒷선이 있다면 누구며 초호화 멤버 이 전체를 엮는 이들 간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들이 오늘 국감에서 또는 남욱 수사로서 규명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건 여야 간의 공방만 더 치열해지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살벌한 일종의 심리적 내전 상황에서 치러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진영 결속은 갈수록 그럴수록 진영 간에 저진영 야진영 간의 결속은 강화되지만 대략 한 3분의 1, 뭐 들쭉날쭉합니다만 어떤 식물은 뭐 30%가 좀 넘다고 하지만 한 3분의 1 정도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로 추산되는 이 무당파 중도층은 아마 점점 정치권과 유리될지도 모릅니다. 아유, 난 이런 정치권은 싫다. 아무것도 규명 안 되고 공방만 하고 있으니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지고. 물론 여당과 야당은 각기 주장하는 논리가 있을 겁니다. 또 무당파 중도층도 자기 나름대로 견해는 있을 거지만 결론 없이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저는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분석할 시간도 없고 지금 방송하는 순간에 오늘 좀 흥미 있는 분들은 다른 방송을 보셔도 좋고 제가 뭐 원희룡 후보를 뭐 두둔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니 이런저런 걸 보면서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옳고 누가 말을 기술적으로 공격을 잘하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주 폭탄 상황 같은 무슨 고백이 나온다든지 자료가 나온다든지 증거가 나오면 그건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주장하고 반격만 되풀이지만 그래도 이걸 잘 관찰하시면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왜 서로만 다른 사람 놔두고 왜 서로만 공격을 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